안녕하세요. 리틀 빌드 잉여쌤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내가 땅을 사기도 전에 다 집을 지어주면 이 집을 사겠다. 오, 신기하죠? 이런 매입 주체도 바로 정부입니다. 거기다 내가 사업 분석을 통해서 사업성이 있으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와, 자, 안 할 이유가 없겠죠. 이렇게 지금 부동산 불경기에도 정말 틈새 시장을 노려서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LH 신축 매입 약정 방식의 사업입니다. 오늘 그 중에서도 서울 사업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이미 LH 본사에서는 2024년도 신축 매입 약정 공고를 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각 지역 본부별로 세부 계획이 필요한 거죠. 자, 먼저 어디서 이런 것을 볼 수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검색창에 청약 플러스 라고 검색하시면 자, LH 홈페이지가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여기서 보시면 네, 주택 매도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주택 매도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현재 진행 중인 그렇죠? 주택 매입 절차 연습하기 신청 내역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시면 현재 이제 접수 중이라고 뜨죠. 예, 현재 진행 중인 사항들이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보면 3월 21일 날 충북 지역 기존 주택 매입 공고가 났습니다. 4월 9일까지 접수하고 있습니다. 쭉 내려가시면 내가 필요한 지역의 사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현재 공고 난 것뿐만 아니라 상태를 보시면 네, 전체 접수 마감된 것도 보셔서 전체를 보시면 예전 거 23년도나 22년도까지 다 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서 필요한 내용들을 확인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참고해서 모집 공고를 내거나 아니면 사업을 진행할지를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필요한 사항 오늘 서울 지역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자, 사업 목적을 보면 무주택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건축 예정의 주택을 매입한다. 즉 LH가 주택을 매입한다는 사업이죠. 이것은 이제 본사 내용과 동일합니다. 자, 본사 공고가 좀 다른 점은 최초 매입 약정 기준으로 서울은 19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 민간 신축 약정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건이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거죠. 내가 만약에 설계를 했는데 19세대가 안 나온다, 15세대나 12세대 나올 때는 신청할 수 없는 거죠. 이런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보시면 또 달라진 점이 이제 하이라이트 된 사항 보시면 안전에 대한 내용들을 좀 강화하고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전지대 실시 및 보고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영상 기록물을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진 설계, 구조 안전 및 내진 설계를 확인서를 제출해야 된다. 안전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강화되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약정 절차를 보겠습니다. 약정 절차는 본사와 동일한데 다시 한번 중요하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매입 공고가 현재 나와 있죠, 그렇죠? 매입 신청을 접수합니다. 약정 대상 주택에 대한 선정 심의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감정을 통해서 확정을 하고, 그다음에 주택을 건설하고, 마지막에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LH에서는 매매 계약을 왜 늦게 체결하냐면 실제 주택을 매매하는 거기 때문에 주택을 다 지은 다음에 매매 계약을 하는 거죠. 우린 그전에는 약정이라고 하는 형태로 해서 이 사업을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자, 프로세스를 보시면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도 신청 및 약정 체결까지, 약정금 지급 및 준공 단계까지, 본 매매 계약 및 최종 점검, 잔금 지급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매도 신청을 하면 서류 심사와 탁상 감정을 하고 심의를 통해서 결정합니다. 심의 결과에 따라서 도면을 협의하고 1차 감정평가 및 매입을 확정하게 됩니다.
소유권 확보는 선호가 바뀌어도 된다. 매입 약정을 체결한 다음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해도 된다. 자, 이거 좋은 거죠. 이게 사실 이게 우리가 땅을 사지 않고도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 이제 준공까지 직접 집을 짓는 거죠. 1, 2단계 품질 검증을 통해서 매입 약정금을 지급합니다. 이때 돈이 처음 나가는 거죠. 총 대금의 50%를 한다. 1, 2단계가 언젠가 보겠습니다. 1, 2단계는 기초공사, 1.5단계 피로티 내진 확인, 골조공사, 즉 건물의 골조가 다 올라가면 50% 정도 지급을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사비나 토지비가 아니라 전체 사업비, 내가 약정된 금액의 50%를 지급한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3단계 품질 점검, 그다음에 사용 승인 후에 4단계 품질 점검을 진행합니다. 자, 본매매 계약 및 최종 점검 단계입니다. 이때 앞에서 이제 소유권 등기가 다 끝났죠. 소유권 보존이 끝났고 2차 감정을 다시 통해서 1차 감정 때 했던 업체 2개 감정평가 법인에서 실시한 평균 금액으로 매매 금액을 확정합니다. 그 다음 매매 계약을 하고 소유권 이행 등기를 하고 매매 대금을 약 30% 지급하고 마지막 품질검사 5단계 품질검사 완료 시에 잔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단계 품질점검이라고 해서 기초공사 또 1.5단계 내진 확인, 그다음에 골조공사, 마감, 준공, 마지막 잔금 지급으로 이렇게 중간중간 LH에서 별도의 품질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접수 기간은 3월 11일부터 5월 31일까지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는 거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제외하고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매입 물량 한도까지만 매입하겠다. 물량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오는 것들은 매입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접수 방법은 우편 접수 및 방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류가 미비하거나 매입 제외 대상 심사에 탈락하는 경우에는 개별로 통보해주고 반환되지 않습니다. 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접수해야겠죠. 자, 중요한 것은 올해 총 매입 대상 주택 호수가 서울시 같은 경우는 5,678호 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내용을 보시면 작년에는 총 23년도 계획을 참고로 해서 같이 보시면 내용 중에서 서울 주택 매입 흡수는 약 5,570호, 올해와 큰 변동은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매입 대상 주택은 입주 유형별로 전용 면적 기준 또 방 개수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형, 다자녀형, 고령자형, 청년형, 신혼 신생아 1형, 신혼 신생아 2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주택 유형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총 4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임대형 기숙사는 23년도에 처음 나타낸 형태인데 그게 포함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지금 빠진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주의할 점은 면적 기준입니다. 면적 기준은 주거용 면적을 안목지수로 한 기준을 선정한다. 즉 실제 지은 다음에 이 방 사이즈나 이런 면적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반 도면은 통상 이제 벽체 중심선으로 설계를 하죠. 그래서 LH에서 얘기한 이런 20제곱미터 전용 면적 이상 되는데, 이런 실질적으로 도면을 그려보면 약 한 10에서 15% 정도 좀 전용 면적이 넓어야지 LH 기준에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자, 매입 대상 기준은 건물 동별로 일괄 매입을 기준으로 한다. 그래서 내가 건물을 지어서 50호 중에서 25호만 팔고 25호는 내가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일괄 매입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 설계 및 시공 기준은 별도의 가이드가 있죠. 이렇게 시공 가이드가 있어서 이걸 자세히 읽어보고선 진행을 해야 됩니다. 특히 설계하시는 분들이 이런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혹은 이제 LH랑 사업을 많이 하신 이런 건축사님들하고 사업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라고 말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자세히 보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꼼꼼히 보기만 한다면, 체크만 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을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주택 설계 및 시공 기준입니다. 이것은 신축 매입 설계 시공 가이드라고 해서 별도의 이제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이런 사항들을 좀 참고해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하겠죠. 이런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때는 도면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고 상당히 좀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 LH 발표한 시공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참고해서 설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을 쭉 보시면 특이사항은 평면 계획 시에 침대, 소파 등의 가구를 미리 다 표시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커뮤니티 시설을 갖다가 좀 포함해야 된다. 세대당 1제곱미터 이상.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소규모 주택 20세대 정도 되는 것은 필요 없고, 좀 이렇게 세대수가 많은 같은 경우에는 이 커뮤니티 공간도 좀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항이죠. 주차장 0.3대 규정을 완화해주겠다. 이거는 30제곱미터 미만이고 청년형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출구 또는 대학교 교문으로부터 500m 이내, 그다음에 고령자형은 제한이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나중에 이제 혜택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가급적이면 하지 마라.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우리가 이 LH는 주택을 매입도 하지만 별도의 관리부서가 있죠. 이런 근린시설을 갖다가 관리하는 게 상당히 좀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지양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기계식 주차 같은 경우에도 이런 특별한 요건에 한해서는 50% 이하로 계약 시에 인정해 주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장사항으로 이런 주택 유형별로 빌트인을 좀 권장하고 있죠. 그렇죠? 매입 재배 대상도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됩니다. 대략 보시면 이제 재개발 예정지, 또 상하수도 미설치 지역, 그다음에 위험 및 혐오시설 인접한 이런 곳에 위치한 주택은 매입하지 않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제가 찍은 영상에 보시면 이런 자세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다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매매 대금의 결정을 보시면 매매 대금은 LH공사와 또 감정평가사 협회가 선정한 2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각각 평가를 해서 산술평균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 매도자가 지정한 한 개의 감정평가 업체, 그 다음에 LH 선정한 한 개의 업체, 각각 평가사를 선정해서 그 평가사들이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을 정했는데, 조금 더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추천한 업체를 매도자가 선정한 업체와 바꿔서 대신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이제 공신력을 키우겠다. 그리고 2차 감정, 아까 준공한 이후죠, 그렇죠? 2차 감정 평가는 1차 감정 업체가 다시 한번 평가한다. 매매 예정 금액 기준을 상하한율을 적용하겠다. 주택 건축비가 많이 올라가면 좀 반영해주겠다라는 의도인데, 작년 같은 경우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최초 1차 감정보다 더 낮게 나와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생긴 경우가 있었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주택값이 좀 올라가서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좀 대부분 오르긴 했지만 이런 상황들도 있다는 것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 크게 달라진 점은 2023년도 계획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023년도에서는 이 각 호당 이 매입 상한가가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내가 어느 지역이든지 이 금액 이상으로는 매입하지 않겠다.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의 강남이든 그다음에 저기 뭐 노도강이든 구분 없이 무조건 호당 일반 유형 같은 경우는 3억 4천만 원을 넘어가지 않겠다. 다전형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죠. 3억 9,200만 원 최대. 신혼 같은 경우는 3억 9,400만 원. 제일 낮은 경우는 3억 400만 원까지밖에 돈을 못 주겠다라고 해서 사실 작년 매입 신축 약정 사업 같은 경우는 미달났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가 땅값하고 건축비는 대부분 있는데 이렇게 상한금액을 정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진행할 수가 없고, 그럼으로써 민간 매입 공공주택 사업도 상당히 좀 이렇게 지지부진한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상적으로 두 개의 감정평가 법인이 평가한 금액을 적용하겠다. 이 자체만으로 상당히 좀 메리트가 있는 거죠. 자, 매입 대금 지급 보시면 토지분의 성금 또 매입 약정금을 갖다가 언제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죠? 앞에서 보시면 자, 2차 품질 검사, 즉 골조공사 이후에 지급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선적 방식도 근저당 방식이 있고 또 신탁 방식이 있는데, 이 내용을 보시면 이 관리형 신탁이나 차입형 신탁을 좀 더 우대하는 조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즉, 이거 신탁 회사가 책임지고 이 사업을 완료되도록 하는 게 좀 더 이제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신탁 방법을 우선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한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다음 민간 사업자 약정 지원 참여 지원을 방한 혜택이죠, 그렇죠? 자, 첫 번째는 세제 혜택입니다. 보시면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되는 소득에 대해서 양도세를 10% 감면하겠다. 즉, 땅을 가진 매도자가 이 사업을 하려는 매수자한테 넘길 때 발생되는 양도소득세를 10%를 깎아주겠다. 그렇죠. 사업 참여한 멤버도 아니지만 토지를 넘겨주면 또 깎아주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약정을 체결한 당사자가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다 집을 짓게 되면 주택이 생기는 거죠. 그 취득세에 대한 이 취득세도 10% 경감시켜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4년도 12월 30일까지 한시로 적용하기 때문에 가급적 좀 참고해서 이런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 일정을 좀 잘 고려해 하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용적률 완화 사항입니다. 본사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상당히 좀 파격적이죠. 그래서 각 용도 지역별로 용적률의 120% 이내에서 용적률을 완화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서울 기준에서 이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약 200% 용적률인데 최대 240%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250%에서 300%까지 가능하다. 네. 이렇게 용적률을 많이 완화해주면 사실 사업성이 많이 올라갈 수 있죠. 이런 내용들은 좀 관심 가지고 봐야 됩니다. 이 밖에도 건설자금 지원, 그다음에 주차 기준 완화가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좀 사실 확보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신축하면서 도면 검토하면서 가장 고민하는 부분이 주차장인데, 이 주차장에 대해서 특정한 요건이 적용되면, 충족되면 주차장을 좀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보시면 전용 30제곱미터 미만, 그렇죠? 청년형과 고령자형 두 가지 주택에 대해서 이러한 청년 같은 경우는 지하철 교문으로부터 500m 이내에 있으면 주차를 갖다 완화시켜 주겠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 주차는 기본적으로 세대당 한 대가 기본이죠. 하지만 이 소형주택 30제곱미터 미만 같은 경우는 0.6대 그래서 이 LH에다 매입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0.3대까지 이런 완화를 주겠다라고 앞에서 내용을 보셨죠. 그렇죠? 상당히 유리한 거죠. 약 절반 이하로 주차를 확보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20세대다. 20세대면 총 주차가 몇 대일까요? 네, 0.3대면 326, 6대만 확보하면 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이런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기타 사항 중에서 이 매도 신청자가
LH 공사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안 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청탁을 좀 금지한다. 직원 등의 소유한 주택은 매입이 안 된다. 예전에 그 LH가 개발 예정지에다 땅을 사서 미리 나무를 심어서 혜택을 받아간 경우가 있었죠. 상당히 좀 문제가 됐었죠. 그런 것을 예방하겠다라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매입 건수를 제한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지만 총 4건으로 제한하겠다. 그렇죠? 이 3년도 공고 난 것부터 접수를 적용하겠다. 연 4건 약정 기준을 포함해서 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공고를 잘 보고 투자하면 되느냐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먼저 매입 약정 프로세스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 계약 단계입니다. 토지 계약에서 통상적으로 계약금을 주고 계약하지만 이 매도자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서 내가 이런 사업을 하고 싶다, 좀 시간이 있으면 기다려 달라 라고 하고, 내가 매입 약정이 확정되는 순간 토지를 계약하겠다 라고 협의를 해야겠죠. 물론 이 매도자한테도 혜택이 있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양도소득세가 절감된다, 이런 사항들을 알려주면서 설득을 해야 되죠. 내가 무턱대고 땅을 계약했다가 계약금을 날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업성이 좋다고 하면 물론 먼저 계약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일반적으로 지금은 좀 매수자 우위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사항들은 협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건부 계약을 해서 땅을 확보하자, 리스크를 줄이자. 네. 자, 두 번째, 설계입니다. 자, 설계도 LH에서 원하는 설계 가이드가 있죠. 그렇죠? 이것을 잘 활용해서 이 건축사 분과 내가 이런 설계 요건에 맞춰서 건축 설계를 해줄 수 있느냐 라고 요청을 하게 되죠. 그리고 설계비도 일단 기본 설계, 이 매입 약정이 확정되기 전까지, 그쵸? 이 1차 감정 가기 전까지, 그쵸? 이 심의 결과를 통과할 정도 수준까지는 당신이 설계를 좀 해줘라. 그 다음에 설계 계약을 맺자. 물론 설계 계약이 통과될 때까지 이 용역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비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보상해 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번째는 이 시공사와의 이 공사 비용에 대한 협의입니다. 1차 매입 감정이 나왔죠. 그쵸? 1차 감정이 나온 다음에 내가 땅을 살 토지 가격과 또 시공비를 시공사와 협의해서 이 도면을 얼마만큼 비용을 가지고 지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야겠죠. 그래서 이 땅값과 공사비를 합쳐서 이 정도 금액이 되겠다, 거기다 일반 관리비, 기타 비용까지 포함시켜서 이 사업 분석을 통해서 이 수지 분석이 나올 때 이 매입 약정을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토지를 매도하는 매도자와 또 설계사, 시공사와 관계를 잘 유지해서 이들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잘 설명하면 충분히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돈 없이도. 자, 이번 시간 좀 길게 알아봤죠. 서울 LH공사에서 발표한 신축 매입 약정에 대한 내용과 또 어떻게 하면 이 사업을 좀 리스크 없이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꿀팁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네, 앞으로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